아침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뭐 여기 약간 이제 여권에 잘 나오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추세라는 게 있으니까 그 추세 한번 한정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으로 하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2주 연속으로 소폭 하락을 했다. 물론 60% 초반 지지율은 유지하고 있다. 61.5%로 나왔는데 리얼미터가 지난 21일에서 25일까지 닷새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주보다 더 0.7%포인트가 더 하락한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 전주에도 하락을 했었는데 2주 연속으로 지금 하락하는 그런 수치를 보였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요. 2주 연속으로 소폭 상승을 해서 민주당과의 격차가 이건 말하기 좀 민망하네. 21.8%포인트로 좁혀졌다고 합니다. 아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한 거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 이거 좀 민망하다. 예. 글쎄 지금 이 지지율을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소비 쿠폰에 대한 효과가 좀 여론을 좀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제 지난주에 제 부모님부터 해서 제 주변 사람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소비 쿠폰 어디에 썼느냐, 어디에 쓸 거냐, 그리고 어디가 못 쓰는 곳이냐 이런 거 가지고 대화의 주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소비 쿠폰이 지금 국민들한테 많이 실제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화가 오고 있다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부가 준 현금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보면서 좀 우호적인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세금인데. 그치,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거죠. 근데 그래서 참 이걸 노리고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야당 대표 때부터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매우 씁쓸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지금 이제 곧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아직까지 갈등과 분열이 있는 모습 이것 때문에 지금 우파 지지자들이 아직 마음의 갈피를 못 잡은 면도 아마 이번 여론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부의 이재명 현금 살포와 전당대회 아직까지 어떤 갈등과 분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아직 국민의힘이 여론조사가 좀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에 부친 상황인 것처럼 보인다 보입니다. 갈등과 분열 아직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 불출마 선언했지 않습니까? 전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이 전당대회가 찬탄 반탄 이 프레임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탄 반탄의 구심점이 한동훈 전 대표였었는데 자연스럽게 한동훈 대표 빠지면서 찬탄 반탄 논란도 빠질 거고요. 그럼 무엇이냐? 앞으로는 아마 미래 혁신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 경쟁을 하게 되면서 가장 잘 싸우는 전사의 리더십을 누가 보여줄 것이냐. 선명한 야당으로서 이재명 대표한테 물러서지 않는 당당한 모습을 가진 리더십이 누구냐. 이런 경쟁이 치러지게 되면서 컨벤션 효과가 생기면서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대변인님은 최고위원이라도 안 나가세요? 저요? 청년 최고위원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 청년하기엔 나이가 이제 많이 좀 지나서.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리얼미터에서 지금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주 연속으로 지금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한 마디 더 보태면 이게 원래는 지난주에 60% 초반 나왔을 때 다음 주 되면 앞에 5자가 붙을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방어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를 하면서 이 앞에 6자리가 방어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동수 인사혁신처장 설화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무차별 이재명 대통령 빼고는 전부 다 겨냥해가지고 난상한 수준의 망언을 했었는데 최동수 인사혁신처장을 계속 끌고 가다가는 이게 앞자리가 5자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동석 처장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일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자질 공방, 그다음 임명 강행 후의 후폭풍 등등 최근 이제 잦은 인사 논란 그리고 폭우와 폭염 등 재난 피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관세 협상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부가 지금 정부 전 부처가 통상 협상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나선지 몰라도 그래도 나서고 있다고는 하는데 대통령실도 25일, 26일 양일간 긴급 통상대책회의를 열었는데 다들 모였는데 한 사람만 빠져있다는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만 빠져있다라는 분석이
언론에서도 나오고 관계에서도 좀 나오고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휴가 가셨나요? 아, 휴가는 안 간 것 같고 25일에 뭐 부산 타운 미팅 그러니까 강훈식 예, 비서실장 맞습니다. 주재로 통상 대책회의를 했는데 한마디로 자기 개인 정치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음. 지역 가가지고 내년에 지방선거 대책 회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죠. 지금 컨트롤 타워를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대미 관세 협상의 컨트롤 타워는 내가 아니고 지금 국무총리를 비롯한 통상 라인이다. 이런 면피성 어떤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단 말이에요. 사실 본인이 탁 그립을 쥐고 내가 어떻게든 해서 밑에 외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트럼프하고 다이다이로 죄송합니다. 1대1로 네. 1대1로 좀 뭐 화상회담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저라면 만약에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기는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렇긴 어렵지만 직접 전화도 하고 대면으로 좀 협상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어떤 그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탑다운 방식을 좋아하는 트럼프의 방식에 호응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구인철 그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발하기 1시간 전에 전화도 아니고 이메일로 띡 네. 아니 저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하면서 문자로 띡 보내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1시간이면 조금만 더 일찍 탔으면은 가다가 그냥 태평양 위에서 돌아왔어야 돼요. 네. 이게 무슨 쪽팔리는 일입니까? 얼마나 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그래놓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서 내가 못 갔다는 둥. 하여튼 위성락 그 국가안보실장도 루비오 장관하고 만나기로 했었는데 바로 그 직전에 해서 나 지금 트럼프가 불러서 나 가야 돼. 사연하라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러면 쉐쉐 하고 왔습니까? 나 정말 이걸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정말 미국의 그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도 저도 성토를 합니다. 어떻게 같은 우방이고 같은 우방을 넘어서 동맹인 이런 국가를 이렇게 대우하느냐에 대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분노를 그렇죠. 느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대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미국을 탓하기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내 탓이오라는 얘기가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의 내부의 전략이 제대로 된지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마지막 막판 점검. 우리가 그거 아닙니까? 한일전 축구하는데 지금 2대0으로 지고 있어. 그럼 하프 게임에서 그 전반전에서 그러면 가운데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프 타임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는 뭔가가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들에게 그런 거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만연하게 해서 끝에 완전히 당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완전히 이재명 정부 앞에 6자가 아니고 5자를 넘어 4자로 급전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칼을 벼리고 있는지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거의 뭐 정권이 흔들렸던 것이 미국 소고기 때문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국 뭐 SMR 뭐 특정 위험 물질이 들어있어서 라면에도 들어있어서 라면도 먹지 않겠다. 내가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청산 가리를 먹겠다 해서 청산 귤이란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지금 그 우리나라 협상 이 보따리 북한 그 미국에 갖다 준 협상 보따리에는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넘는 소고기 수입하는 것이 거의 들어있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듯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소소히 알릴 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소고기 말씀하셨잖아요. 예. 쌀이나 소고기라든지 우리나라가 내줄 것으로 관측이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대통령이 오히려 더 관세 협상에 거리를 두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 대변인 잘 아시다시피 부산이시니까 부산 부경대에서 타운홀 미팅을 25일에 네. 했다고 합니다. 네. 부산의 마음을 듣다라고 해서 뭐 가덕신공항, 해양수산부, 공기업 뭐 등등 부산 이전도 약속을 했다. 동남권 투자은행 등등 뭐 PK 민심을 정조준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론 뭐 PK 민심 당연히 중요한 거고 뭐 지방 경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지금 관세 협상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나라의 대통령은 부산에 가가지고 타운홀 미팅을 했다. 예전에도 그때 그
나토에 가지 않고 광주에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때하고 맞아요. 비슷한 기시감이 좀 비슷하네. 드는데 26일에는 공식 일정이 또 없었는지 별다른 기사가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거리를 두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농산물 카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쌀이나 소고기 등 시장이 개방하면은 지금 이제 일부 여당 의원들도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반발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였다면 지금 전농이 트랙터 갖고 지금 한남동 앞에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전면 안 나서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약간 출구 전략도 약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실무진의 문제이지 나의 뭐 탓이 아니다 이런 거. 지난번에도 왜 그 어느 부처인가요? 그 부처에서 금융감독원인가? 네. 금융위원회에서 무슨 정책을 부동산 관련된 대출 정책을 발표하니까는 대통령실에서 유심히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굉장히 황당하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비서실장한테 맡겨놓고 관세협상에 대한 회의를 맡겨놓고 본인은 부산에 와가지고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년에 부산시장 출마가 이제 예상되는 분이죠. 예, 그렇죠. 전재수 장관을 띄워주기 위해서 부산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운동을 한 거 이런 기괴한 상황 전 국민의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를 놔두고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특정 후보 띄워주게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대통령이 도대체 정치를 하는 건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제 중요한 임무들을 내팽개치고 무엇을 하는 건지 대묻지 않을 수 없다 말씀드리고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30개월 소요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과 일본과 대만은 이걸 지금 수입하고 있어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과 재작년에 수입했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수입하고 있거든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30개월 이상 넘는 소에 대해서는 수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대미 수출 실적이 작년만 해도 91조 원입니다. 91조 원이 되는 665불이니까 그 정도 되죠. 예. 엄청난 수익을 내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소입한 소는 수입소의 한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상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상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산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현실을 외면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터질 폭탄이 되겠죠. 그 폭탄을 외면하고 있는 이런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우려가 좀 큽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어요. 여기서 정청래 의원이 소고기는 30개월령 이내로만 수입하는데 30개월령 이후의 것도 수입하라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다. 농민과 축산농가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일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 부분만큼은 지켜줬으면 한다라고 얘기했고 박찬대 후보 역시 국민 감정선을 건드리는 부분이다. 광우병과 관련된 국민 감정선을 건드리는 부분이다. 뭐 국익을 위한 외교 협상을 진행하겠지만 주권자인 국민 마음을 헤아려 협상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현 여권 지지 세력도 그렇고 현 여권 측에서 광우병 관련된 뭐 이른바 선동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광우병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협상에 있어서 이 부분도 제대로 건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혹시나 이 소고기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개방이 되게 될까봐 약간 방어적으로 나서는 거 아니냐. 수세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일부러 안 엮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이 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면피성 발언 아니겠어요? 예. 사실 내부적으로 이거 어쩔 수 없이 내줄 수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표는 얻어야겠고 네.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것이 아니고 해줬으면 좋겠다. 발언이 만약에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아, 그러네. 강하지 않네요. 발언이. 절대 예. 톤이 안 강해요. 예. 만약에 이 예.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이다. 그리고 한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원령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했으면 어땠죠? 지금 벌써 박찬대, 정청래 그리고 김민석이 형 해가지고 지금 광화문에 촛불 들고 나섰을 겁니다. 내 입에 30개월 넘는 미국산 소고기 넘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그때 반대했던 유명한 여자 코미디언 본인이 하던 미국산 소고기 관련된 스테이크하우스 못 내리고 나올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얘기가 없어요. 전혀 얘기가 없고 그저 지금 당대표 경선 과정에 있는 두 사람만 요거 그냥 낮은 목소리로 면피성
발언만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도 사실상 우리나라 위성락이 메고 간 산타클로스 선물 보따리에서 이게 들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이 사람들 좌파들의 어떻게 보면은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는 것이 바로 이 한국산,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이 문제라고 봅니다.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어감을 다시 한번 보니까 어감이 강하지가 않네요. 전혀 안 I 강해요. hope, I wish 정도는. 예, 그랬으면 좋을 걸 뭐 이런 거예요. 예. 그 정도 이제 싶은데 그나저나 이제 저희가 지금 정청래 후보나 박찬대 후보 얘기를 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그 지금 이게 명심대 어심 뭐 이런 대결로 지금 가고 그렇죠. 있다라고 지난주에 이제 변호사님이 나왔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정청래 의원이 많이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이 난데없이 직위원 판사를 들고 네. 나왔습니다. 이게 마음이 좀 급한 것 같긴 한데 직위원 판사를 들고 나와가지고 또 강제 수사를 촉구를 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이 민주당 전당대 좀 웃겨요.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가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럼 네.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해서 대통령의 어떤 공약들을 성공시켰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경쟁하게 되는데 네. 이 지금 둘이 하는 내용 들어보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내란 없고 얘기만 하고 네, 있어요. 계속 내란 얘기만 하고 국민의힘을 내가 더 잘 괴멸시킬 수 있어라고 하면서 국힘 괴멸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남의 전당대 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할 건 아니지만은 참 옆에서 보면서 웃기다. 왜냐면 국민들은요 49%의 지지율을 보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51% 국민들은 국민의 목소리는 이제 국민의힘이 대신 대변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그 51%의 국민의 목소리를 결국 괴멸시키겠다. 51% 국민을 버리겠다. 이 말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집권 여당이라는 그런 이제 막중한 자리를 갖고 있는 집권당의 대표들이 이렇게 상대 야당을 죽이겠다고 서로 경쟁하는 이런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는 결코 좋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기억을 했다가 오히려 심판을 더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래 봐요. 이게 진짜 내란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이번 내각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는 99점을 줬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99점을 줬고 박찬대 후보는 차마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못했나 이제 성과를 보고 점수를 매겨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강선우 전 후보자 때문이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박찬대 후보는 당시에 강선우가 SNS에 글을 올리기 자진 사퇴 글을 올리기 17분 전에 전.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교롭게도 17분 전에 딱 올렸었다. 그리고 정청래 후보는 그때 몰랐었는지 그때 무슨 얘기를 못 들었는지 끝까지 이제 강선 후보자를 감싼 바 감쌌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또 민주당 내 여론이 갈리기도 하는데 그래서인지 이번 내각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는 99점을 줬다. 예, 99점.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저나 이제 강선우 후보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강선우 후폭풍 이제 어느 정도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새로운 사람이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로 이분으로 많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막말 논란 엄청나게 계속되는데 대통령실이 일단 입장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연구 없다. 왜 입장이 왜 없어요? 연구 없다고 해서 멍청한 뭐 연구가 없어집니까? 입장이 없다고 해서 황당한 지금 그 인사혁신처장의 행태가 없어집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장마철이 가고 이제 태풍의 시절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1호 태풍 강선우가 가고 2호 퍼펙트 스톰 예, 그 인사혁신 그 동호입니까? 그 인사혁신처장이 오고 있다 하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정도의 조언 능력이 가지면은 네. 유튜브를 하면은 대박이겠다. 실제 유튜브 같은 거 했던 했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이거 하니까 네. 쉬었다 내렸었는데요. 맞아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통을 준 만악의 근원이 문재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조국 무능의 상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뭐 15명을 거론하면서 거의 뭐 직격탄 정도가 아니고 좀 집중 포격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비판도 있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민주당 진영 내에서의 아하. 친문 진영에서의 비판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친문 지역 진영 나아가 자기들의 형제 정당이다라고 하는 조국당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들 지금 해가지고 8.15 특사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가장 무능한 아이콘이 조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것이 국민의힘 제3자적 입장에서 왔을 때는 약간 짬짜맨 같아요. 아 그래요? 절반은 맞는 말이야 또. 아니 그 작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조국 전 대표가 건배하는 사진을 두고 이 최동석 처장이 무능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라고 이거 참 뭐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웃어야 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약간의 또 공감할 부분도 적진 않은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 올려드린 헌사 무슨 뭐 꽃을 올려드리옵니다. 뭐 그 정도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하늘이 내려준 대한민국에 대한 선물이다. 10년 20년 해도 된다. 예, 앞으로 5년은 너무 짧다. 10년 20년도 해도 된다. 총통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뭐 유신하고 해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독재 중에 독재고 이거는 5년 10년 이재명 대통령은 해도 그건 독재 아닌 민주 대통령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코미디 같은 소리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이 사람을 왜 인사혁신처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넣었을까? 저는 대한민국 전 국민 전 공무원의 인사혁신처장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혁신이다. 이게 혁신이다. 이재명을 5년을 넘어서 10년 대통령을 만들고 이재명을 민족의 태양이시여 결의의 등불이신 이 정도로 빨아줘야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다른 자리라면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다른 자리여도 사실 문제인데 인사혁신처장은 인사를 제일 관할하는 인사의 틀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인사혁신처장이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도 최동석 처장 관련해서 멘트 많이 냈었잖아요. 예, 저도 지금 높인다고 했는데 네, 이거 뭐 중간인데 너무 심하다 생각. 너무 심하더라고요.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 무능한 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조국 전 이제 장관이 이제 건배한 장면 가지고 무능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잘 논다. 돌아버리는 거지. 이렇게 본인이 말을 합니다. 방송을. 그러면서 문재인, 조국, 이낙연, 임종선, 노영민 이 5명을 거론하면서 국가적 재앙을 만든 자들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민족의 촛불이다. 그다음에 하늘을 내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사람이 인사혁신처장 가게 되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사혁신처장의 뜻을 받게끔 본인이 발언이라든가 또는 회식 자리라든가 회의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인사에서 밀리니까 승진해서 누락하니까 다 줄서기를 만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좀 우려되는 게 이게 당에 좀 그나마 기대되는 게 당에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 대변인이 이런 이제 기자들 공지를 했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관련된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을 싹 끊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선호 의원 관련돼서 후보 관련돼서 당 내에서부터 약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네. 대통령실 이걸 계속 안고 하다가 부담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당에서부터 먼저 얘기 나왔었거든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도 당에서 이렇게 먼저 선긋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보기엔 이번 주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제가 하나 조언드리자면은 물론 이건 대변인님이 예전에 전공이긴 한데 서로가 많은 분은요.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이라면 전답 인력을 한 2명 정도 배치를 한 다음에 이분은 이제 아무리 영상 지웠다고 하지만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계속 나와요. 제가 예전에 김어준이 저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거 찾으려고 김어준 영상 제가 1000개 정도 봤었는데 1000개 정도 영상 이렇게 찾아보면은 몇 개 더 걸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중에 더 심각한 게 분명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이라면 한 2명 정도 이렇게 전담만 해갖고 하루 종일 이렇게 2배속으로 돌리면 어떨까, 예. 2배속으로 돌리면 어떨까라는 생각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예. 대변인 뭐 이따가
시간 되시면 좀 보고 가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우리 예전에 또 합을 많이 그렇죠. 맞춰봤으니까 예, 그렇죠. 예전에 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예, 끝부분 마지막 소식이 조국입니다. 조국 전 대표 관련된 소식인데 예전에 정말 벌써 5년이 훨씬 넘었죠. 예전에 이제 저랑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 조국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취재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예. 그 조국 전 대표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형이 확정이 되는데 지금 구속 7개월 만에 사면시켜달라라는 그런 뭐랄까 요구가 여권 내에서 범여권 내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당에 이분이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 사면을 공개 요구를 했습니다. 조국의 의연한 모습, 윤석열 정부 종식에 기여했다. 이래서 특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 예? 저 역시 얼마 전에 면회를 다녀왔다. 의연함을 잃지 않은 그의 모습을 보며 윤석열 정권이 그와 그의 가족에게 자행한 도륙질이 다시 떠올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불거진 거는 문재인 정부 때인데 왜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변호사님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광복절 특사 지금 7개월밖에 안 있었는데 특사 될 수 있어요 이거? 예, 이거 대부분 이게 형기를 채워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특별 사면하고 예. 또 어떤 그 가석방은 약간 다르죠. 다르죠. 가석방은 네. 다르긴 하지만. 네, 가석방은 예. 이제 거의 뭐 4분의 3 이상 예. 정도의 어떤 형을 살아야 되는 반면에 이것은 사면 복권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결단이 있으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해 보시라. 조국의 강을 건너느냐, 조국의 늪으로 또 빠지느냐 이 부분이 또 있는 것이죠. 아하. 결국 중도층 그리고 또 중도층이 중도층은 중산층과 중도층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중산층과 중도층의 소박한 꿈이 뭡니까? 내가 내외간에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 하나 사고 그렇죠. 우리 애 둘 낳아가지고 대학 보내고 예. 잘하면 아들 정말 잘 길러서 법조인이나 의사 한번 만들고 요거 하고 싶은 게 중산층의 꿈이고 그 과정에서 정말 뽕 빠지게 엄마 아빠는 뒤를 열심히 닦고 아이들은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보통 사람의 꿈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꿈을 무참하게 짓밟은 한마디로 국민들은 까제 깨구리 붕어로 살게 하고 지들은 개천의 용으로 살게 하게 하는 그 내로남불의 상징적인 아이콘이 조국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국을 그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법무부 장관, 저스티스 그 자체인 법무부 장관으로 한 데에 대한 후폭풍이 5년 만에 문재인을 권좌에서 끌어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걸 다시 끌어냈을 때에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적어도 5% 이상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것도 간복이라고 생각해요. 간복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조국당을 끌어안고 좀 더 이렇게 보면 친문 진영을 끌어안기 위한 그런 제스처일 뿐인 것이지 아하. 저는 절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절대 조국을 8.15 특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상당히 견인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나 연초에 특사 가능성은 없진 않은데 지금 이 시점 자기들이 다 잘 나가는 이 시점에서 중도층의 반감을 살 수 있는 조국의 어떤 대한 특별 사면 저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하지만 그럴 것처럼 빵꾸 뿡뿡 끼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사는 네.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없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지방 권력도 전부 다 장악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그 군수가 한 명 나왔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4번인가 내려갔었는데 거기서 졌었어요. 조국 혁신당이 이겼습니다. 예. 후보가. 이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어떤 그 구심점은 조국인 거고 그래서 조국이 나오게 되면은 지방선거에서 충청도 호남에서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승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나는 내 이인자라든가 내 경쟁자 지금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래서 아마 조국 대표를 풀어주지는 않을 거고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있을 8.15 내년 8.15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격수의 예측이었습니다. 네네. 예, 못 나온다. 네,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